네,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고요. 12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0.5%를 나타내면서 이 역시 3개월 내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마감 전에 또 실적을 발표했던 3M 같은 경우 시장의 전망 웃도는 또 그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의 주가가 오늘도 1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해 지수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3% 올랐습니다. 13,82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권에서 긍정적으로 등락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 고점으로 13,879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업종별 흐름 역시 전체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주 0.7%, 기초소재 섹터가 1%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산업 섹터가 0.6%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상승 상위권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와 보잉사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0.4%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락한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아가 1.1%로 밀려났고 이어서 인텔과 또 내일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P&G사가 0.5%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구성 종목 내에서 실적을 앞두고 있던 기업인데요. 장중에는 1% 가까이 상승률을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이날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된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 상회할 실적이 나왔지만 현재 혼조세로 하락권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자, 오늘 유일하게 하락 마감한 나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최종 종가는요, 0.7%가 내려갔습니다. 3,13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차트의 등락 함께 살펴보시면 기준점 아래에서 계속 등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점이었던 3,153포인트 역시도 하락권에서의 등락이었고요. 낙폭을 더욱 키워간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0.7%대의 조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날 장에서 또한 10%가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오늘 최종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2포인트가 올라가면서 1,4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S&P 500 지수가 오전장에 1,502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5년 내에 최초로 있었던 일인데요. 1,502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1,49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영국의 푸츠백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츠백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1%가 넘는 강세였네요. 6,26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의 등락 함께 살펴보시면요. 개장 초반 잠시 하락권에서 등락을 하던 증시가 상승 반전한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간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가 1%대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1%대의 상승폭을 기록한 긍정적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다폰 그룹입니다. 3%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 무선 통신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스뱅킹 그룹 2.8%, 바클레이즈 1%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오늘 이달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가 항공사들의 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지젯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실적이란 재료를 가지고 장중 내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5.09% 상승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라이언에어 역시 3%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라이언에어 역시 5년 만에 최고가로 마감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계속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0.5% 올라간 7,748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장 초반에는 잠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역시 상승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금융주는 1%대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가 반면에 0.6% 조정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0.2%, 필수 소비 섹터는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중에서 코메르츠방크가 1.8%가 올랐고요. 아래쪽으로 또 다른 금융주인 도이체방크가 1.6%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스톡스 600 지수 업종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프랑스 CAC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7%가 올랐습니다. 최종 종가는 3,75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차트의 등락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장 초반보다는 중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점을 역시 높여가면서 0.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1%가 넘게 올랐고요.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은 각각 2%대의 강세를 펼쳤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주요 종목 중에서 아르셀로미탈입니다. 0.4%의 조정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80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미국채 10년물은 1.84%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WTI와 브렌트유의 마감 동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동향 같은 경우는 0.8% WTI가 상승했는데요. 95달러 95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WTI 0.8%가 올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4%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113달러 42센트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값은 1%로 강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1,669달러 90센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